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네거티브 정당 국짐의 한계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너무 고급진 주제야. 그러니까 너무 고급지죠. 이걸 다시 다른 식으로 제목을 달면 뭐냐면 사실은 국민의 짐에게 뭔가 우리가 충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얘네들이 계속 선거를 피하잖아요. 지방선거 쫄망, 총선 쫄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이 어떤 쇄신을 걸어봐야 이 방식으로 가는 건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최근 1년 사이에 조국, 윤미향, 추미애. 아니 근데 왜 가서 거기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대표님께서 가서 국어를 하시더라고 오늘. 뭘 구걸했는데? 우리 추경 잘 통과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구걸이겠어 그게. 선의로 생각해. 아니 선의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너무 속상했어. 그래도 그나마 하나 마음에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런 줄 알아 김종인이? 상임위 내놓으라는 거 그거 법사위를 갖다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나 그나마 얘기했고 전 표현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대놓고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하는 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정말로 애둘러서 표현하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인데 요번 있었던 과정에서 벌어졌던 모든 당대표 취임 후에 있는 일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은 이낙연의 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던 걸 오직 민주당뿐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낙연이 끌고 나가는 당이 맞으니까 그런데 요거 하나 확실하게 했던 건 지금 그나마 상임위를 돌려준다는 얘기가 고려해 보겠습니다든가 엄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딴 소리 나올까 봐 얼마나 열이 받았었는데 그나마 그거 선긋기한 거 그거 말고는 제가 왜 입을 닫고 있겠어요. 답답하고 미치겠지 할 말 많은데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허니문 기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일은 기다려줄 생각인데요. 20일 동안만큼은 그래 당신 해보고 싶은 대로 하고 그다음에 총리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말하는 게. 자기가 국회의원한테 보고하는 총리처럼 멘트가 나갈 때도 있고 연설문은 처음에 있었던 걸 살펴보니까 아직도 총리 반 대표 반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한마디 하고 형이 제안을 그래도 했으니까 뭐 나머지 한 17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세게 해 세게. 난 못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세게 지금 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도 함께 동반 상승하다가 왜 꺾였습니까? 선별 지원 여파 때문에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금 왜 또 떨어지셨습니까? 이렇게. 아니 통신비를 왜 2만 원씩 모든 국민한테 왜 주는데 13세 이상한테. 통신비는 받아봤자 우리 손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이동통신 3사한테 들어가는데 이동통신 3사가 그렇게 어려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돈 더 벌었어. 그러면 이렇게 니들만 돈 벌지 말고 국민들한테 좀 나눠주자. 한 30% 지금 좀 깎아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 못해요? 176석이나 갖고 있는 당이? 그 진짜 통신비는 진짜 엄청난 엇발질 같아요. 아니 시민단체들이 전부 다 반값 통신비 해야 된다고 열심히 만들고 싸우고 있는데 그 뒤에다 대고 2만 원씩 줘야 된다고. 이낙연 욕한다면 그쪽으로 좀 몰아서 해. 아 잠깐만 근데 이야기 본질 너무 벗어나지 마. 나는 지금 최대한 내가 스스로 이 방송을 통해서 막고 있어. 지지율 떨어지는 거를. 이게 뭐냐면은 저도 지금 떨어뜨릴까봐 이 담을 하지 마. 거잖아. 네. 이게 가장 방송할 때 멘붕 오는 거야. 맞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결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 슛 저거 뭔가요? 볼대위로 확 넘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게 뻘볼을 찰 수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이런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을 터트려 먹은 것처럼 이거 뭐냐 이거 하는데 뭐야 이거 2만 원 통신비 이거는 정말 갑자기 덜컥 주저앉아서 아 쪽팔려 머리 숨어야지 난 IT 전문가라는 식으로 타이틀을 안 걸고는 있지만 성수형은 뭐 시사문화평론가예요. 저는 정치평론하는 것보다 사실 디지털 쪽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자제해요. 왜냐하면 그쪽은 첨예하게 걸려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성수형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래 언놈이 또 뻘짓한 건데 걸르지 못하고 딴 사람들이 무조건 좋다 하다가 누군가가 썼는데 그게 끝까지 올라가서 지금 발표가 된 거야. 하는 순간 아차했겠지. 아 그것도 처음엔 그것도 선별이었잖아요. 그것도 선별이었지. 35에서 39살까지 10살에서부터 뭐
28살까지인가 34살까지인가를 뭐 2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50대 이상을 2만 원씩 주고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주제를 벗어나지 말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그런 거야.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기서 그 불변에 딱 한 사람만 지키면 돼. 난 내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 그럼 문 대통령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 이 부분은 화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웬만하면 제지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푸나님이 우리 한 40명 정도 되는 스탭들 하잖아. 네. 근데 데려다 쓰고 내가 뽑아다가 내가 방송시키는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에 나가버리는 경우 있다고. 네.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온 나라를 끌고 나가다 보면 뻘볼 차는 사람들도 있어요. 뻘공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게 나갔을 때 우리가 하게 했을 때 누군가 눈치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걸 못하니까 대통령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주제는 미치겠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주제를 설정해 놓은 것을 막 벗어나서 일단 막 욕하고 싶잖아. 아니, 뭐 참아봐. 예. 좀만.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국짐당. 이게 욕하고 끝나는 문제라면 욕하고 말겠지. 맞아요. 근데 욕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권을 뺏기느냐 마느냐 같은 이야기 하는 건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그나마 국짐당이 대안 없이 수년 동안 네거티브만 하다 보니까 이낙연 당대표나 홍남기가 똥볼을 차도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아니 얘기하고 나는 싶은 솔직히 거야. 말해서 통신비 얘기 나왔을 때 막 모골이 성연했어. 그래서 리얼미터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봤어. 야, 그런데도 당으로는 그 1.9%인가? 밖에 안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나마 선방을 했더라고. 야, 이게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온 조선일보 한 군데에서만 거의 1000건 기사가 나왔어. 추미애 씹는 기사가. 그리고 이렇게 정책적인 미스가 그래도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야 그래도 선방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좀 원래 정상적으로 풀어가는 것보다 엉뚱하게 얘기하고 성성이 또 욕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추석 지나고 난 다음부터 빨리 논의를 해서 대법 판결을 빨리 낸 다음에 박근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래. 이유가 그래야 김종인하고 박근혜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쟤들을 깨놓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것들을 잘못했다고 넙탱이를 씌우고 지들이 신나하고 있는데 이러다 망하게 가려고 하면은 저쪽 지들끼리 주도권 싸움하는 누군가를 하나 내놔야지. 야 이게 진짜 꼴같지 않은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마무리 하나 하고 갑시다. 나도 찝찝해서 그러는데 지금 통신비 2만 원 지원이나 선별 지원은 기재부하고 민주당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여기 문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받아들인 모양새로 끝난 사건이에요. 끝났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통신비 2만 원 지원 같은 경우는 선별 지급하겠다는 거랑 다른 문제로 지지자들도 욕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똥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야, 이거 공이 그래도 터졌다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거니까 따라야 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똥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럼요. 이건 실수였고 근데 100%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는 정책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청와대나 정책 당국에서 알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선별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 나왔을 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게 기재부를 그동안 무시하거나 끌고 나가면서 취급을 안 했다면 이번 한 번은 기재부의 뜻을 따라줄 필요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대통령님의 아니 결정 그렇게 존중해요. 기재부 뜻을 따라줘가지고 기재부 공무원 누구는 또 SK로 가겠지. 그렇지만 어디 딴 데 그 가겠지. 수문이님 말처럼 통신비 2만 원 먹고 떨어져라. 그 대신 1년 통신비 50% 좀 깎아줘라. 이런 제안은 좀 해주는. 그게 설사 거부되더라도 그런 제안을 하는 그런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조중동에서 야 대기업들 피 빨아먹는 민주당아 또 이러겠지.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지켜줄게. 아니 정의당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추혜선 의원님이 왜 U 플러스로 가시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놓고 그거 비판도 못해가지고 이틀을 기다리더라 정의당은. 예, 그러니까 이건 그래놓고 예. 추미애 아들은 점점 일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정말 예. 화제를 막 돌려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지금 90년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 아니, 어쨌든 저 얘기를 갖다 좀 돌리는 차원에서 아니 원래대로 가야지 왜 지금 돌려. 이 네거티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국민의 짐이라고 하는 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 딱 두 가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와가지고 국정감사니 뭐니 뭐 국정감사도 아니고 뭐 이 대정부 질의니 뭐니 이런 시간들을
옹골차게 활용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의혹 부풀리는 거 그 짓 하나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안 짓을 갖다 하는 걸 보면은 가가지고 뭐 문재인 빨갱이 하는 태극기 그 집단들 뒤에서 밀어주는 일. 이 딱 두 가지만 하고 있어. 그러면 얘들은- 결국 얘네들은 대안이고 새로운 수권을 위한 비전이고 새로운 나라를 갖다 바꿔오려고 하는 정책이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그 당은 야당한 경험이 10년이나 있는데도 지금 4년째 야당을 접어들고 있는데도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티로 반대로 돌아서서 현 정부를 욕하면 자기네들이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분석이 안 되고 야당으로서의 역할.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국익이 필요하다면 아무 말 없이 도와줬던 것들이 있고 그땐 당연하다 생각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야당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계속 똑같은 거 하는데 뻔뻔해진 게 뭐냐면 탄핵시킨 대통령을 만들어낸 당에서 자기네들이 탄핵을 입에 올리고 수시로 9시 뉴스에 전화 걸어서 온갖 이게 드러난 게 그거 하나뿐이 우리가 왜 음주운전 잡으면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잡힌 것만 오늘만 먹었겠어? 딴 날도 하는 것처럼 이정현이 전에 대표 있을 때 9시 뉴스에 전화 걸어서 KBS 압력이 그때뿐이었겠냐고 드러난 게 그 그것뿐이지. 얘기는 그 이따가 정도가 구조로 아니라 있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압력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이따가 조금 경험한 이따가. 게 있어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는 응. 네거티브가 일종의 직업처럼 돼버리. 맞아요.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이 어. 된 거죠. 어. 그렇게밖에 못하는 당의 정체성을 처음에 김종이 들었을 땐 그렇게 안 했어요. 네거티브만으로 아니었다 했는데 자기가 취임 100일 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는 들어서서 정강정책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꾸미고 난 다음에 네거티브를 계속하게 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엄청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김종인이 하고 있는 일을 저는 확인했어. 김종인이 하고 있는 일들은 대권 후보나 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는 후보자들을 막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아서 결국은 자기 혼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봐. 갑자기 대통령 후보에 백종원을 얘기를 해요. 코미디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안철수는 죽어도 이 당에 못 들어온다고 으름장을 놔. 그러니까 안철수 삐쳐서 또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 그런 상황에서 슬그머니 홍정옥을 얘기하는데 얘는 마약하는 애 아버지라는 걸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안 될 걸 아니까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서울시장 후보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갖다 하는 이유는 김종인은 그냥 대권욕에 활활 불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심지어는 윤석열을 데려오라고 하는 주변에 엄청난 그런 그 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욕을 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래통합당 보고 계시면 1번. 왜냐하면 이거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정말 고급 분석이거든요. 국민의 짐,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짐, 국민의 암, 국민의 흠. 내가 1번 딱 치시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치적인 선동이나 이런 지지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결판 나는 게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그러면 야 추미애가 무슨 문제 있대, 조국이 문제 있대, 거기에 동요되는 사람 국민 많아야 10% 안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지. 다만 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추미애 장관 아무것도 죄가 없는 것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의견 표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것이 주는 효과가 결국에는 저쪽 지지층이나 중도층을 움직인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움직이는 거예요. 결집시키는 거죠. 원래 그런 거라고. 그 네거티브라는 이미지가 딱 박혀 있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설사 얘네들이 말하는 게 맞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이 새끼들은 뭐 사람이 그렇게 뭐 어쩔 때는 칭찬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진짜 나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잘해준 거에 대한 칭찬이나 고마움은 표시를 안 하고 상대방이 자기가 좀 서운하게 한 것만 유독 꺼내는 사람이 있는 맞아요. 거가 똑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그게 과하다고 느끼면 마음속으로 버려요. 저는 인격이 저것밖에 안 되는 새끼, 진중군 같은 새끼가 돼버리는 거야. 야, 솔직히 보세요. 자, 민주당이 공정하지 못한다는 얘기 열심히 해봤자 너네들은 공정합니까? 아니 김종인 위원장님 세상에 뇌물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근데 뭐 대놓고 뇌물 받으신 분이 그렇게 공정을 얘기하시면 참 굉장히 섭하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한 적 제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공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놈 당에 생각해 보세요. 홍정욱 자기 딸 마약 먹었는데 마약을 갖다가 3kg래. 뭐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LSD예요. LSD면은 다른 마약 3kg 이상이야. 이상득이에요. 어? LSD. 그런데 그 LSD를 한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게끔 만들어서 여기에 외압이 있었는지 특혜 있었는지 이런 걸 좀 파봐. 그리고 노엘이 어떻게 할 거야? 노엘이 얘 군대도 못 가. 군대. 어떻게 할 거야? 음주운전을 내고 운전수를 바꿔치기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음주운전하고 운전서 바꿔쳤던 사람이 실제로 구속됐더라고. 어디든 마찬가지인데요. 시선을 끌거나 정당에서 네거티브 광고를 하긴 합니다. 미국 정치 오래 들여다보면 선거 정치에서 네거티브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앞부분에 한 방 꽝 때릴 수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에 있었을 때 조국 장관 갖고 네거티브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신들이 성적표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은 차라리 잘 됐다 나한테 권한이 왔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와서 잠깐 하고 1절만 부르고 끝넣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번 주말 지나고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수권 의지가 있는 당인지 그저 투덜대고 없는 거 욕만 하는 당인지가 드러날 거예요. 전 이번 주말이 피크인 게 딱 지나고 나면 여전히 징징거리면서 추미애가 어떻고 법무장관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한다면 그 당은 끝났죠. 모든 게 끝나는 당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걸 수습해야 된다. 오늘 김종인이 했던 얘기나 이런 걸 보면서 김종인 스스로가 그거 위원회 뭐 중요하다고 걔들 다 하라고 하세요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젠 자기가 비대위원장에서 당대표처럼 굴면서 그걸 지입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전호인네도 욕심이 올랐구나. 이제 드디어 당을 망가뜨리겠구나. 자기 입으로 자기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 이를테면 강남 공천을 받았던 태영호를 빼야 된다고 했을 때마다 정상적이었어요. 그럼요. 근데 자기가 공천위원장 들어가면서 조용해지는 거죠. 선대위원장 하면서. 그리고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점점점 욕심이 커지는데 김종인이 절정으로 욕먹을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욕할 거리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거티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현실로 보고 있으면서도 안 바뀌는 게 뭐냐면 국민 입장에서 야당이 제1야당이 선거에 대패하고 나서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도울 건 돕는다는 말은 지들이 가끔씩 립서비스로 하는 말일 뿐이야. 그 수치로도 있는 게 잠깐이지만 안철수 지지도가 올라갔던 게 입 닥치고 봉사하는 거 뭐가 됐건 뛰는 걸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야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정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럼요. 당장 공수처가 출범이 안 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울 건 돕는다는 것은 어쩌다 나오는 무슨 그러니까 그 월간조선 같은데 인터뷰할 때 좀 뭐랄까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쓰는 워딩일 뿐 한 번도 도운 적이 없어. 그래서 추미애 장관 건도 그럴 거예요.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조국 장관의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일단 보고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부모가 전화한 게 무슨 문제야? 그것도 압력이 아니라 문의를 했단 말이야. 문의. 정확한 팩트가 이거야. 문의. 어떻게 되는 거죠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과하면 얘네들 지금 코로나를 이번에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200만 원 준다는데 200만 원 택이나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영업을 못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뭘 못한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해.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 짐이 정권을 잡으면 상황이 나아지겠어요? 나아지지 않죠. 지금 솔직히 제가 좀 국민의 짐 여러분들께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지지율이 지금 뭐 네거티브 열심히 해봤자 2% 이상 오릅니까? 안 오르잖아요. 갤럽에서는 아직도 20% 겨우 초반이더만. 근데 여러분들이 30% 이상으로 점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왕 내걸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예산을 갖다가 추경해서 7조만 하는 게 아니라 50조 정도 하자! 그래놓고 전 국민한테 200만 원씩 나눠주자! 이런 걸 갖다 선제적으로 얘기해봐. 바로 올라가 지지율이. 내가 수년 동안 주장해왔던 바로 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정당이 지금의 여당을 이길 방법은 복지 확대합시다. 대한민국 국채 80평생 많은 나라 아니잖아. 경제 민주화라는 걸 슬로건을 걸고 김종인이 한 게 뭐가 있냐 보면 없어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학자라도 흉내라도 냈으면 계속 그걸 파서 발전을 시켰겠지. 그걸 주장한 사람이란 것밖에 없고 이 양반은 정강정책에도 그렇고 4선 이상 못하게 하겠다도 그렇고 온갖 거를 그냥 간판만 바꿔서 해놓은 거지 실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수형이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줘도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둘째치고 진짜 기본소득 할 사람들도 아닌 거 우리 다 기본소득 알잖아요. 하자 그래놓고서는 말하는 게 보니까 선별 기본소득이야. 야 기본소득 아니 참나, 진짜. 황교안이 아유. 전체 50만 원씩 주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반발이 나왔던 건 민주당이 아니고 당내에서 나왔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의원이 다 돼 있어요. 맞아요. 그때 김종인도 선거 때 얘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라는 식으로 취급을 했었고 그랬는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대단한 것처럼 모이고 있는데 김종인이 오늘 상임위원회를 내놨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스스로 네거티브 정당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달라는 것이고 바뀌지 않을 거라는 아주 기쁜 징조기도 해요. 4차 추경을 이런 식으로 막 여당이 막 구걸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그건 여당이 잘한 게 돼. 새겨들어. 니들이 주장을 먼저 해야지. 그리고 보니까 지금은 4차 추경이 필요할 수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3차 추경 막 반대할 때 그때 했더라 이미. 그죠? 그때 했으면 계속 그렇게 몰고 가.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추경 쉽게 통과 안 됩니다. 추경 쉽게 통과 안 되고 추경 갖고 걸고 늘어질 것이고 얘기했던 뼈가 있는 게 상식적인 선이라면 그냥 잘 통과가 될 거다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이라 해도 걔들이 그걸 찾아내는데 일단 좀 기다려봐 하면서 시간을 끌겠죠.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급적 추석 그렇죠. 전에 하겠다 했으니까 가급적 추석 추석 전에 이후에 하려고. 절대로 못하게. 보시면 알아요. 선거 때 대구 돈 내려갔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선거 전해주니까 절대 그 안 후로 줬죠. 미뤘죠. 어떻게든 주고 저쪽에서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아니 근데 대구는 아직까지 그때 준 돈을 소화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풀었다더라. 네. 그래갖고 인기가 올라갔대. 네. 추석 전에 뭔가 푼 것처럼. 이게 개돼지 이름을 증명하시는구만. 조삼모사 여러 가지 논리로 나눠주는 게 있다면 자기들 돈이 아니고 안 나오나 보다 포기할 때쯤 됐고 던져주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받는. 어떻게 야. 그런 일들 계속 자, 하는 어쨌든 거예요. 나는 이 통신비 2만 원에 마음에 막 힘들다 하다가도 저쪽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좀 약간 보면 약간 모자란 애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오죽했으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지지율이 오르는 이상한 정당. 이게 첫 번째고 아니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못 잡고 마치 습관성 무슨 어그로병처럼 계속 네거티브만 계속해. 이 모질이 약간 좀 집단이야. 103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만 막 터뜨려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한다고 박수 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엇이 중요한디? 그리고 넌 너무하잖아. 추미애 장관 아들이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아직도 증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 설사 걔들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 표가 그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4.15 총선에서 확인했잖아요. 확인을 했는데 근데 진짜- 한 번 찍어 먹어보고 이거 똥인가 된장인가 구분 안 돼서 지금 또 찍어 드시려고 하고 있어요. 미식가 아닌 건 확실하고 진짜 맛도 모르는 데다가 이제 곧 배탈 나겠죠. 사실 그러다가. 국민의 짐은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갔으면 이 지지율이 35% 나왔다 진짜. 역시 회장님은 스케일이 다르다. 저는 정의당 비대위원장 져달라는 얘기를 계속 외치고 다녔었는데. 스케일이 100석도 안 되는 게 정당이야? 아니 6석 정도는 제가 어떻게 저 정도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형은 가는 순간 마초라고 쫓겨나. 그러니까 레디컬 쫓겨나는 게 아니라 패밀들이 비대위원장은 쫓아낼 수 있더라고. 아, 나 방출.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거나 듣고 계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이 이 진영에 있다는 걸 행복으로 아세요 제발. 그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진짜. 형은 정의당 가자마자 내가 예언해 볼게. 아마 밑에 그 당원이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모셔서.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기 아내분을 갖다 뭐라고 형 평소에 호칭하세요? 자기야 이렇게 부르죠? 자기야라고 피해가야지. 야, 참. 아, 진짜. 얘기해보세요. 공격해봐.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가겠죠. 예. 모시면 가겠다는 건데 걔들이 제정신이냐? 안 부르지. 형은 분명히 집사람 그러는 순간에 그냥 쫓겨나. 예.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만으로 쫓겨나서 걔들이 그렇게 놓고 앉아서 지금 추미애 아들 건을 난리치고 그러고 있지. 그만. 대표 정의롭지 못한 당 이것도 예. 뭔가 별칭 하나 해줘야 자, 되는데. 그 일부 끝내기 전에
고려자기야라고. 김정성님이라고 지금 누굽니까? 11만 9천 원 슈퍼챗을 3번 쏘셨는데 야, 감사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예. 내가 봤을 때 술 드셨으면은 이거 반환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저기 죄송해서 저 성수대로에 와가지고 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일 forever. 아, 저희 진짜 성수대로 지금 몇 명 안 남았는데 8만 2천 명 올라가는데 8만 1,970 몇 명이에요. 좀 난 성수대로 오늘 좀 와주세요. 방송 쉬겠다 그랬더니 80명 빠졌던데. 아 그랬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지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지. 그럼. 왜 쉬냐고. 그러니까요.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 어쨌건 저는 더 이상 쏘지 마세요. 김정성님 감사드리겠습니다. 8만 1,971명이야 지금. 아, 참. 29분만 오세요. 29분만. 근데 한마디만 해줄까? 예. 100석이 안 되는 게 정당이야? 10만도 안 되는 게 유튜브 채널이야?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채널이 아닌 사람으로서 나 죄송 사퇴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